예, 잘 쉬셨습니까? 이번 강좌는요, 이제 기본적인 논리 소자에 대해서 약간 더 몇 가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논리 소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롭 소자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디지털에 대한 개념이 더 부족한 부분을 이 시간에 좀 더 보강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메모리 쪽에 또 설명을 드리고, 각종 센서, 이렇게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판서로 가서, 프로젝트로 가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논리 소자는 이와 같이 하이와 로, 그죠? 0과 5V라고 얘기했었는데, 로라고 하는 로직은 0에서부터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V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MOS 타입이나 TTL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깁니다. 범위가 자체가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풀업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단자가 있으면 풀업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이렇게 다 흘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내가 단자를 하이가 연결했어요. 5V에다가. 그러면 2되고요. 접지를 묶어버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로직으로는. 자, 이와 같이 스위치가 4단자짜리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띄면 VCC 연결되죠? 5V에.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접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로와 하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낫 게이트를 달아놨죠? 그래서 낫 게이트 입력을 하이다 연결하면 출력이 로가 나오고요. 그래서 LED가 발광을 하게 되겠죠. 접지를 묶으면 여기가 로가 되고 여기가 하이가 돼서 바로 LED는 불이 켜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하이와 로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볼 사항은 PAR하고 PLA라고 하는 두 가지 소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직을 구현하는 그런 소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요. 입력은 입력 단자에 AND 게이트의 어레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단자에는 OR 게이트들의 소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대비 출력의 신호가 나오는 것을 AND와 OR 게이트를 서로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합한 다음에 출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금 입력 조건이 있어요. 논리가. 이거를 바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면 이쪽이 지금 AND고요. 이쪽이 OR 게이트입니다. 여기에 입력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이렇게 접점을 연결을 해서 입력 대비 출력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보면 접점이 찍혀 있는 거는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져 있는 거는 붙지 않았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접점을 붙이고 띄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로직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PAR과 그 다음에 PLA와 PAR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PLA는 실제 램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NGA 입력과 NGA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내가 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입력 대비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 다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PAR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 로직이라고 하는 이 소자는 AND 어레이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OR 어레이는 픽스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서 입력 대비 출력을 얻는 그런 소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PLA보다는 경제적이고 프로그램이 좀 쉽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논리를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열의 또 CPU, 칩들이 있는데요. CPLD라는 또 소자가 있습니다. CPLD는, 요즘 많이 또 사용하는, 칩이고요. PAL 개념의, PAL 개념을 좀 확장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호 연결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논리 블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IC화된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또 하이 스피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라이팅이 가능하죠. 지우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FPGA 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PGA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런 FPGA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런 것도 바로 이 FPGA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앞전에 잠깐 TTL 시리즈를 좀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고 하는 FET 소자를 이루어져 있는 칩인데요. N-타입하고 그 다음에 P-타입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구성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게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 있고 이거는 로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가고요. 이거는 하이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더라. 하이 신호에 의해서 구동하느냐 로 신호에 의해서 구동하느냐 두 가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이게 지금 모스 FET를 가지고 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버터고요. 랜드 게이트고 노아 게이트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FET를 가지고도 논리 소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버터의 예인데요.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이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동작하지 않겠죠? 낫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동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레벨이 0V예요. 그래서 0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요? 0을 넣었더니 얘는 동작하지 않아요. 끽. 그 다음에 얘는 동작하겠죠? 그래서 5V가 여기로 그냥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면 하이, 하이면 로. 그래서 낫 게이트가 되게 되겠죠. 인버터.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FET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인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논리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입력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 개가요. 2개,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8개. 근데 출력이 하나만 나가요. 됐죠? 그래서 2 곱하기 1 먹스, 4 곱하기 1 먹스, 8 곱하기 1 먹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사용할 건지는 이 이네이블 단자, 셀렉트 단자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됐죠? 1과 0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00, 01, 10, 11. 이 경우는 8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채널을 쓸 건지를 바로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더라. 자, 이런 개념의 논리가 바로 멀티플렉서, 먹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원하는 하나의 채널만 선택이 가능하겠죠. 구조로 본다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하나로 내보내는데 내가 어떤 입력을 받을 거냐 그거를 바로 이 셀렉터를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먹스를 가지고 4 곱하기 1, 4 곱하기 1 두 개를 가지고 뭘 해요? 8 곱하기 1 먹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4 곱하기 1 먹스 두 개, 2 곱하기 1 먹스 하나만 쓰면 바로 8 곱하기 8 먹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어성이 3개, 입력이 8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멀티플렉서가 있습니다. 앞에 D가 붙어 있죠. 이 경우는 입력이 하나고요. 출력을 이와 같이 여러 개로 뽑아내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하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를 나눠서 보내고자 할 때 바로 이 디멀티플렉서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는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우리가 많이 써요. 이와 같이 선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오는데요. 그거를 선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죠. 그리고 디멀티플렉서에서도 선택을 해요. 그러면 0번은 0번으로 끄집어내고요. 1번은 1번으로 끄집어내고, 2번은 2번으로 끄집어내고, 3번은 3번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입력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디멀티플렉서를 예를 들어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도 해놨죠? 로직으로 그냥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입력은 하나, 출력은 2개씩 혹은 4개씩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세그먼트, BCD를 7세그먼트로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 4기가 들어가게 되면 7세그먼트를 제어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내용들이고요. 7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마이컴 시간에 제어를 할 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메모리는 현재 우리 마이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메모리의 종류도 상당히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는요,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를 저장할 때 우리가 램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사례고요. 데이터도 롬에 저장도 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프로그램 메모리,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데이터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롬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 그죠?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근데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라고 하는 내용은 시스템 상에서만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저 칩 속에다가 프로그램도 라이팅 할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특수한 장비들을 통해서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 장비는 이따 뒤에 설명이 되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롬의 종류에는 EEPROM이라는 게 있어요. 자, EEPRO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한번 라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우려면 빛에 의해서만 지울 수 있는 메모리가 EEPROM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죠? 이게 EEPROM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 유리관이 있는데 이 유리관에다가 그 자외선을 쏘면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런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라이팅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 롬들이 상당히 12V나 혹은 24V 높은 전압을 가해서만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울 때도 빛에 의해서만 지울 수가 있는데, 요런 나오는 이런 메모리들은요, EEPROM 같이 정기적으로 썼다 지웠다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하면 바로 지워지거나, 또 전기를 가해서 바로 또 프로그램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EEPROM의 구조로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아야만 이제 라이팅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이런 메모리들은요, 전압이 낮은 2.7V나 3V만 돼도 바로 프로그램을 라이팅하거나 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할 때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OTP 롬이라는 게 있죠. 한 번만 프로그래밍을 라이팅하면 더 이상 이제 라이팅이 안 되는 그런 롬도 있죠. 그 다음에 마스크롬. 마스크롬은 이제 양산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양산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제 양산을 해서 사용할 때 마스크롬 타입들을 많이 쓰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메모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온리 메모리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데이터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팅이 된 상태에서 읽어내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신호를 줘서 여기 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J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했다고 봅시다. 근데 저희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5V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죠?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더니 여기는 연결이 돼 있고요. 쭉 내려왔더니 연결이 안 돼 있고 쭉 내려왔더니 연결이 여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5V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접지에서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접지가 걸려있게 됩니다. 즉 0V가 걸려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로 본다면 10,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이 선에 데이터 라인에 신호가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10, 10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I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신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접지로 묶여있고 접지로 묶여있죠? 00. 여기는 이 신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5V가. 그래서 11. 그래서 0011이라는 데이터가 그대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미리 이런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뜰 수 있도록,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이 어드레스에 의해서 내가 해당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좀 약간 구조를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자, 우선은 이와 같이 지금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어드레스를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0000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첫 번째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죠? 이 데이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뱅크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여기에 8비트 데이터, 8비트 데이터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데이터라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어요. 이렇게. 데이터라인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0000. 디코더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 될 겁니다. 그러면 쭉 따라가서 서로 겹치는 부분. 그죠? 얘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나와서 그 신호가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출력하더라. 그리고 CS라고 하는 거는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노 신호를 여기다 주면 됩니다. 이네이블 신호요. 그래서 하이로 이렇게 노 신호로 해서 출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0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두 번째 거죠? 그리고 여기가 0이니까 이겁니다. 그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메모리 뱅크에 들어있는 값을 바로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끄집어내게 되는 원리를 갖죠. 그래서 항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주소 신호를 가해줘야 하고요. 주소라고 하는 거는 그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와 같이 칩 셀렉트라는 단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외부로 끄집어내더라. 자, 2764라고 하는 EEPROM인데요. 2764라고 하는 EEPROM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메모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라인은 8비트고요. 어드레스 라인은 A0에서 A12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CS52단자, 그
그 다음에 VPP 단자 이렇게 있죠. PGM하고 VPP는 이 롬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때, 라이팅 할 때 쓰는 단자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칩 셀렉트라고 하는 건 이 칩이 동작하도록 시켜주는 단자.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로시노. 오이 단자는 해당하는 주소에서 데이터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아웃 이네이블 단자입니다. 로시노를 하면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을 외부로 출력을 해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회로는, 여기서는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8051이나 196이나 외국 메모리 설계할 때,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고급 과정에서. 자, 롬에 대해서 약간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같이 이제 유리관이 있죠? 이런 타입을 우리가 EP롬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롬에는 마스크롬, 그 다음에 P롬. P롬은 한번 라이팅 하면 사용자가 더 이상 한번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분이 또 다시 지워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칩이죠. 그 다음에 마스크는 한 번만 쓰면 끝입니다. 이 P롬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썼다 줬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외선을 써서 지워야 하고요. P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써서 라이팅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롬은 정기적으로 썼다 지웠다 하는, 자외선 대신에 정기적으로 썼다 지웠다는 그런 칩이 됩니다. 자,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롬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라이팅 할 때는 롬라이터나 이런 장비를 쓰더라. 자, 그 다음에, 램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램이요. 자,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이 좀 강하고요. 썼다 줬다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죠. 근데 램에는 크게 두 가지의 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D램하고 그 다음에 S램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S램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D램과 S램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S램이라고 하는 애는요,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한번 라이팅이 된 상태, 그러니까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원을 꺼졌다 그러면 이 S램의 내용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됐죠?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S램이에요. 자, S램의 그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0000, 001, 0010, 0011 4비트짜리의 메모리 뱅크고요. 만약에 8비트짜리다 그러면 8비트의 공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내가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주소를 설정하고요. 00011 그다음 거기다가 0100을 넣으면 그 메모리에 0100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디지털 값이요. 자,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면 그 주소를 설정을 해요. 11110 그리고 읽어요. 그럼 1101이 외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쓰거나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 이렇게 이제 주소하고 이제 주소를 설정을 해서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더라. 자, 지금 현재 그 S램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램에 보면 칩 셀렉트 단자가 있습니다. 칩 셀렉트라고 하는 건 칩을 선택하는 단자예요. 이 칩이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단자, 로시누고요. write, W는 이 칩 속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 쓰는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A0에서 A9번, 이게 어드레스 라인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라인. 현재는 4비트짜리니까 4비트만 썼고요. 만약에 8비트짜리다 그러면 데이터 라인이 8개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메모리가 있어요. 64 곱하기 4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각각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드레스로 해서 그 해당하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됐죠? 다 000000이면 첫 번째 거, 000001이면 두 번째 거, 000010이면 세 번째 거, 이렇게 해당하는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동작을 해야겠죠? 동작을 하려면 여기에 뭐가요? 로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되고요. 여기는 하이 신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로우, 하이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당하는 메모리에서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소로 가리켜서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칩 셀렉트라는 단자에다가 신호를 줘요. 그죠? 지금 현재는 하이 신호네요. 하이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줘요? 얘가 동작해야죠? 하이 신호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동작하지 않을 거고 얘만 동작하겠죠? 지정된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더라. 그래서 램 속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가져올 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밍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밍으로 보면 주소는 이렇게 위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이 교차하는 부분이 주소 신호가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2에서 4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소 신호가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칩 셀렉터가 로로 떨어졌네요. 그죠? 칩 셀렉터가 로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는 얘가 동작을 하려면 이 앞에 낫 게이트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로가 들어가면 여기가 하이가 들어가야 이렇게 맞는 거죠. 하이가. 됐죠? 여기가 하이면 여기가 하이가. 그러니까 한 단자는 하이가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로 신호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낫 게이트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가 들어가게 되면 하이가 나가서 밑에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단자에 뭐예요? 0을 하면 쓰는 거가 되겠죠. 그죠? 쓰는 동작. 그때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읽을 때는 또 해당하는 타이밍을 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타이밍도가 이 회로하고는 약간 안 맞네요. 그래서 앞에 낫 게이트 하나만 붙여주면 이 타이밍도하고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쓸 때, 읽을 때의 타이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타이밍들을 다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칩 셀렉트 단자가 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신호가 이렇게 변하죠. 항상 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어드레스 신호가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이터입니다. 출력되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해당하는 주소에서 출력될 때,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라이트가 로가 됐어요. 쓰는 거죠. 그죠? 쓰는 거. 라이트가 로니까. 얘는 하이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칩 셀렉트가 로가 되고, 어드레스 신호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의 타이밍도, 쓸 때의 타이밍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다이나믹, D램입니다. D램, 다이나믹 램. 자, 이 D램의 특징은, 전원을 넣어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데이터를 라이팅을 하면, 그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써주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씩 그 써주는 동작을 우리가 리플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D램 컨트롤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가 라이팅이 되면 그 데이터를 계속 유지시키고자 한다면 계속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자, 그래서 이 D램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메모리 관리도 이쪽 수직하고 수평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로하고 그 다음에 컬럼하고 두 가지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매트리스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드레스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스하고 카스라는 두 가지 제어 단자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로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쓸 때 제어 신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메모리의 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컬럼 어드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로 어드레스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죠. 얘하고 맞아 떨어지는 시점에 메모리 셀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어드레스가 선택이 될 때는 이네이블 단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컬럼 쪽하고 로어 쪽하고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 단자가 있어야 돼요. 그 선택 단자가 바로 라스하고 카스라고 하는 이 제어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죠? 지금 현재 여기 어드레스 신호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드레스 신호가. 그래서 지금, 라스 쪽하고, 그 다음에 카스 쪽을 따로따로 제어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해당하는 메모리 뱅크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시키거나 데이터를 출력을 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행과 열을 관리하는 라스하고 카스라고 하는 제어선을 가지고 내가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처리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밍대로 보면 로어 어드레스하고 컬럼 어드레스 두 번을 보내죠. 그리고 로어 보낼 때는 라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할 때는 카스로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주소 신호를 두 번 보내서 해당하는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라스 신호, 카스 신호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주소에서. 그래서 반드시 DRAM을 액세스하려면 DRAM 컨트롤러가 있어야 합니다. CPU에 이름 나오는 CPU들은 DRAM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ARM 프로세서나 이런 데는. 그게 없는 경우는 컨트롤러를 다뤄서 액세스를 해야만 쉽게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램의 리플래시에 대한 주파수나 이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D램하고 그 다음에 S램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레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볼까요? 자료에는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자, 레치, 아까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74HC573이라고 하는 게 레치입니다. 레치예요. 그래서 이 레치를 우리가 다음에 80517이나, 그 다음에 196시간이나, 그 다음에 그 AVR이나 이런 그 시간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자, 이 573은 바로 그 OE 단자가 있고요. LE, D라고 하는 단자가 있고, 그래서 D로 들어간 신호는 Q로 나오게 됩니다. 안에 D 플립플롭이 들어있고요. 자, 형태를, 안에 구조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D고요. D 플립플롭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 LE가 있는데요. 위에 바가 있죠? 자, 여기다 로 신호만 넣어주면 D로 들어온 신호가 Q로 나갑니다. 자, 여기가 로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돼요? 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 신호를 주고 그러면 D로 들어가는 신호가 Q로 나옵니다. 그리고 3스테이트 버퍼가 있죠? 얘가 구동하려면 OE 단자에다가 로 신호를 주면 여기 하이가 나가죠. 그래서 3스테이트 버퍼가 구동을 합니다.
하이티브예요. 그러면 OE 단자에 로 주고요. LE에다가 하이를 주면 D로 들어가는 신호가 어디로? Q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맞을 때만 나오게 되고요.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내용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27456, 그 다음에 6256, 램입니다. 자, 그러면 LCD라고 하는 소자들 있죠? LCD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8051 시간이나 각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요. 그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DC, DAC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AVR 시간이나 AVR 고급 과정이나 그 다음에 196 과정, 그 다음에 8051 고급 과정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고로 ADDA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반도체 소자나 그 다음 메모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각종 센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소자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외형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소자들 중에 포토카플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포토카플러는 이와 같이 IC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와 같이 센서가 있습니다. 발광 센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LED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센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나오면 여기에 단자가 스위치가 5에서 4번으로 이렇게 신호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호 1번하고 2번에다가 신호를 주면 출력 단자에 5번하고 6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스위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요.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스위칭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이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입력하고 출력이 완전히 아이솔레이션이 됩니다. 서로 독립되게 되는 거죠. 연관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포토커플러도 있죠. 그래서 CDS 포토커플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 리플렉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밑에 바닥 부분에 발신부하고 수신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광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스스로 반사된 광을 다시 수신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센서를 우리가 포토 리플렉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닥면을 우리가 검사할 때, 바닥면의 마크 검사나 이런 걸 검사할 때 이 센서를 사용하면 되고요. 포토 모스 릴레이라고 하는 단자가 있고요. 소자가 있고요. 이것도 스위칭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전류 제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발진 소자인데요. 발진 소자는 앞전에 우리가 봐왔었죠. 크리스탈하고 오실레이터를 봤었는데요. 그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세라믹 진동 소자가 있고요. 수정 발진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전에 봤던 크리스탈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그 속도대로 정해져서 나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필요한 클럭 속도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걸 깎아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수정 발진 유닛. 그 다음에 세라믹 필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레조네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조네이터나 이런 것도 우리 마이크롬 쪽에서 많이 쓰니까요. 좀 외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라믹 필터, 크리스탈 필터도 있고요. 종류가 뭐 워낙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데이터 시트를 꼭 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릴레이죠? 앞전에 릴레이 봤었는데 외형.
릴레이의 단점은, 동작 속도가 좀 느리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한다는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어를 하기 위해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포토커플러나 이런 걸 많이 써서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릴레이 형태 좀 봐주시고요. 산업용 제어할 때는 이런 릴레이를 상당히 많이 쓰죠. 그죠? 자, 이것도 릴레이예요. 릴레이 형태가 뭐 다양하게 존재하니까요. 참고로 좀 보시고요. 모스 릴레이. 자, 그 다음에 스위치들이 있는데, 스위치 종류는 이런 것이 이제 토글 스위치에 눌러서 이제 스위칭하는 푸시 버튼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그죠? 이것도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스위칭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스위치가 버틸 수 있는 전격 전압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전원이 맞지 않으면 고전압에서는 이 스위치가 파괴될 수도 있죠. 꼭 그거에 해당하는 암페어나 전압을 꼭 지켜주셔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 중에 D스위치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이 D스위치는 디지털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자죠. 그래서 스위치가 여러 개로 이렇게 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개짜리도 있고요. 1개짜리, 2개짜리, 8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핀수만큼 여러분들이 구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딥스위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변저항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가변저항처럼 생겼죠? 이 가변저항은 아니고요. 이게 딥스위치입니다. 로터리드 스위치라고 하고요. 우리가 0에서부터 F까지 16진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로 돌리면 해당하는 디지털 값이 로직으로 0에서부터 F까지 표현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로터리 딥 스위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스위치가 있어요. 디지털 스위치. 이거는 해당하는 값을 쓰면 뒤에 그 디지털 값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로 우리가 이제 시간 장치를 만들거나 이럴 때 많이 쓰고 있죠. 로터리, 디지털 스위치요. 자, 코일 종류는 앞전에 우리가 봤었죠? 근데 좀 더 추가로 이와 같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코일이더라. 자, 이것도 코일입니다. 이런 데로 딱 봐서는 저항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코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일이고요. 우리가 henry로 표현한다 했었죠? 코일은. 고주파 코일. 그래서 이제 무선 쪽에나 많이 쓰고요. 무선이나 그다음에 전원 부분에서 좀 쓰고 이렇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주파 동조 코일이죠? 주파수 변조를 할 때나 쓰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중간주파 동조 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 안테나 코일. 이게 이제 우리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라디오에. 그 다음에 초크 코일. 이렇게 원통 형태로 해서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트랜스. 그죠? 이와 같이 1차 축과 2차 축으로 해서 유도 전압을 형성을 시켜서 전압을 낮추거나 높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오디오 트랜스도 있습니다. 오디오 부분에서 앰프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오디오 트랜스포머. 구분이 있죠.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터 종류로 가보면 이와 같이 돈축 코일 커넥터. 우리 뭐 디지털에서도 가끔 쓰죠. 그 DSP 쪽이나 시호 처리할 때도 좀 많이 이런 커넥터를 많이 쓰니까요. 참고로 좀 용어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심 케이블 커넥터. 이런 거 우리 컴퓨터에 뭐 데이터나 이런 플랫 케이블을 연결할 때 많이 쓰고 있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넥터. D서브 커넥터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판용 커넥터. 이렇게 이제
톡 튀어나온 게 있고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피메일이라고 하고요. 이게 뽀록뽀록 튀어나온 거를 우리가 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 수컷과 암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잭, 우리가 RCA 잭이라고 하죠? 오디오 잭. 그 다음에 스테레오 플러그 잭,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어폰 잭이라 이런 거 들을 때 많이 쓰고 있죠? 컬러핀 잭. 그 다음에, 전원, 그죠? DC 전원을 연결할 때, 여러분들 아답터 꽂을 때 쓰는 그런 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켓 부분을 보면, 자, 이와 같이, D-타입 소켓들이죠? 그 다음에, IC를 뺐다 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켓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열판, 히트싱크.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그런 소자에 뒤에다가 붙여서 열을 방사시킬 때 많이 쓰고 있죠. 히트싱크, 방열판. 그 다음에 퓨즈. 그죠? 상당히 전압이 높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퓨즈를 달아서 우리가 쓰고 있죠. 퓨즈. 그 다음에, 콘센트. 그 다음에 스피커. 그죠? 그 다음에, 부저. 자, 부저는 그냥 단순하게 삑삑 이렇게 소리만 내는, 전원만 연결하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멜로디까지도 이런 부저를 통해서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LCD죠? 그래서 LCD 종류는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 LCD는 텍스트 LCD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 LCD까지도 존재해요. 그래픽도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의 숫자 표현도 가능한 그런 표시장치들이 있죠. 자, 센서 종류로 가서, 센서에는 이와 같이 이제 서미스터,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 센서, 적외선 센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센서. 자기 센서는 우리 카세트 테이프에, 마그네틱 테이프에, 마그네틱을 인식할 때 쓰는 센서죠? 압력 센서. 광 센서에도 상당히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기술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응용해서 만들 건지에 따라서 그 센서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다양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센서 기술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볼까요? 위치 센서. 자, 포텐셜 메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가 어딘지 그 위치를 판별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엔코더 센서. 엔코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판이 있고요. 홈이 뚫려져 있어요. 홈이 뚫려져 있고요. 발광과 수광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홀이 몇 개가 검사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몇 바퀴 돌았느냐 이런 거를 검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센서들을 우리가 엔코더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펄스로 나오게 됩니다. 바퀴 도는 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FSR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링크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오는 FSR 센서인데요. 우리가 포스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닥을 손으로 누르거나 압력을 주면요. 여기에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얼마나 눌렸는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손을 눌렀을 때 그 눌린 게 얼마나 눌렸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봇에 관절이나 그다음에 발바닥이나 이런 데 이걸 써서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접촉 센서도 있고요. 접촉 센서는 해당하는 접촉이 곡면이냐 원형이냐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근접 센서요. 이와 같이 발광부가 있고요. 수광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바로 이런 센서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음파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는 발광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수광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파가 반사되어 있다가 돌아오는 거를 인식을 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센서에 음을 발광하는 거하고 수광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있고요. 따로따로 발광하는 게 있고 수광하는 게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스 센서요. 그래서 CO2나 여러 가지 가스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스 센서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서미스트는 온도 측정할 때 쓰는 거라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아날로그 성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온도 센서들은 디지털로 표현돼서 나오는 그런 센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컴하고 직접 달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센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센서, 그죠? 포토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는 발광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토 트랜지스터, 수광부들. 그래서 발광과 수광부를 다 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 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적용 센서에 사용되는, 그죠? IRDA 적용 센서에 사용되는 센서들, 발광부와 수광부가 같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포토커플러, 포토 인터럽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광과 수광이 하나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에 이 홈에 신호가 빛이 가려지면 바로 센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터의 회전 방향이나 그 다음에 위치 제어를 할 때 바로 이 포토커플러를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인터럽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 측정을 위해서 쓰는 전류 측정 센서. 그래서 일반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를 바로 이런 거를 통해서 검사가 가능하죠.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거기에 유도되는 전기장에 의해서 바로 얼마나 흐르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습도 센서입니다. 습도 센서는 습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HS1100이나 HS1101이라고 하는 칩을 습도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의료에는 이와 같이 TLC555라고 하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쓰고요.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회로대로 연결만 하면 이쪽에 바로 주파수대로 해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측정을 해서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을 하면 정확한 습도 값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습도 센서요. 자주 쓰는 센서니까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HS1101 습도 센서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영문으로 다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응용회로가 이렇게 제공이 다 되죠. 그래서 이대로 연결을 해서 사용만 하시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습도를 주파수대별로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센서는 다 끝났고요. 예,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드렸던 거는 전자에 대한 기본 소자들, 수동 소자나 능동 소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레귤레이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센서류들, 이런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그 각각에 해당하는 칩을 사용하거나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시트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성적인 거나 그 다음에 환경이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것을 살펴보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특징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차후에 그걸 반드시 쓸 경우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더 찾아서 스터디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다면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배울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8051도 있고 196 PIC, AVR, 그 다음에 ARM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CPU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을 해서 습득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습득이 되면 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서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